드디어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특별감찰반의 사찰활동,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의 사찰활동이 야당 대표, 언론인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죠.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자유한국당 전 의원입니다. 진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가 말이죠. 예.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갈 때까지 갔다는 그렇죠. 표현이 딱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계속해서 이제 폭로를 하는데, 자, 조선일보를 통해서 여러 개를 좀 폭로했는데, 오늘은 중앙일보가 아주 뭐 엄청난 걸 하나 특종을 했습니다. 요지는, 자,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할 당시에 야당 정치인,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도 작성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귀를 의심해서 한 번 더 물어봤답니다. 자, 야당 정치인 및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가 포함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단호한 목소리로 네 하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이 녹음을 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김 수사관이 야당 정치인의 이름이나 첩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걸 보면 이제, 자,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대하면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은, 자, 현직 고위공직자, 뭐 장관, 차관 또는 공무원들, 공공기관 단체의 장,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한정에서만 사찰, 비리를 감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를 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까지 포함됐다. 이거는 옛날로 하면 이거 뭐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 뭐 그렇죠. DJ, YS 시대나 뭐 도감청하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촛불 전국으로 탄생했다는 이 정부가 감히 언론사의 동향, 야당 정치인까지 사찰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탄핵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김 수사관은 이 내용을 이인걸 특감 반장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그 보고 수단은 텔레그램 메신저입니다. 보안이 유지되는 텔레그램 메신저인데, 지금 그렇다면 김 수사관의 핸드폰은 청와대에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청와대가 갖고 있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이걸 갖다가 파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만약 이걸 조사한다 그러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그렇죠.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인걸 특감 반장이 어디까지 이걸 보고했는지, 이런 것들만 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독재 정부의 특징이 언론인 사찰, 정치인 사찰입니다. 여기서 야당 끝났잖아요. 정치인. 그렇죠. 예, 여기서 끝났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비극이 끝나는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문재인의 청와대가 언론사 동향 보고 야당 정치인 사찰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야. 또 꼬리를 자르겠죠. 그거는 뭐 이인걸 특감 반장한테만 보고했고, 뭐 조국 수석은 보고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건 수사를 해봐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 쪽에는 이게 뭐 김태우 수사관의 이런 보고는 불순물이다. 걸렀다. 다 폐기됐다 중간에서 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불순물이 어디까지 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불순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꿀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꿀물. 윗선에서 좋아할 만한 꿀물이다. 불순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을 저는 도입해야 되고,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스마트폰, 핸드폰이 이제 청와대에 의해서 압수당했는데, 이게 이제 김태우 조사관의 네. 비리를 조사하려고 이제 청와대가 압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다 포렌식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가 통화하고 대화했는지 다 나올 텐데, 기록이 다 나올 텐데, 이거 뭐 함부로 파기할 수 있거나 뭐 포렌식이라는 게 어떤 걸 제외하고 그렇죠.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청와대는 거짓말해도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특검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네. 지금의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요즘 뭐 검찰, 경찰, 뭐 수사권 분리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검찰보다는 특검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 명의로 이제 이 김 수사관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수사관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독수독과
무슨 독수 이야기냐면요. 독과. 그 불법으로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에 의해서 발견된 2차 증거의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김 수사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불법. 그러니까 다 불법이죠. 지금. 그러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채택될 수 없기 때문에 김 수사관은 자기는 무죄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발단이 기초가 된 게 KBS의 특정보도입니다. 그렇죠.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서 자기가 아는 건설업자의 수사 상황을 갖다 알아봤다는 게 이게 시작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수사관이 입을 연 겁니다. 아니다. 무슨 말이냐? 어허. 나는 지인 사건을 조회해서 뭐 경찰이 문제 제기가 아니라, 자, 이분 그대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사무관 특검반 데스크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성과를 정리해서 보고해야 되니까 네가 잘했던 일들을 사건들을 알아보라고 해서 경찰청을 방문해서 본인이 이제 보고했던 그 내용에 대한 수사 상황 뭐 결과를 갖다가 알아보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인 사건도 따로 조회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김 수사관 말은. 그런데 경찰이 그 과정에서 내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고 청와대에 이야기해서 이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지인 사업가는 조국의 동문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국성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단정하기 힘든데, 그렇다더라도 조국 수석과 만약에 관계가 있는 걸 갖다가 이 김 수사관이 떠벌리고 다니면서 했다 그러면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청와대 특검반이 이 김태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서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청와대가 이 검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또 부분에 있는 내용도 뭐 가지고 김태우 수사관을 압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독수독과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저는 특검이 제일 좋고, 아니면 검찰이 빨리 줘야 됩니다. 청와대가 이걸 갖다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양쪽이 다 주장이 엇갈리는데, 청와대가 뭐 김태우 수사관이 많이 말할 수도 있는데 청와대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뭐 보니까 얘는 뭐 이런 비리가 골프도 있더라. 쳤더라, 뭐 술도 먹었더라.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람이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청와대 이거는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김 수사관이. 왜냐면 지금 조국석이나 김의겸 대변인 말에 따르면 청와대는 파견 나온 직원을 갖다가 감찰하고 이렇게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본인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가 이 핸드폰을 본인들이 포렌식 분석한다. 이거는 제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포렌식을 하면서 증거물이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필요한 부분만 또 자기네들이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 거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텔레그램을 썼다는 게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텔레그램 써보셨죠? 저는 텔레그램 안 쓰고 저는 텔레그램은요, 삭제를 해도 나중에 복구 기능이 있어요. 다 싹 나와요. 자기가 이걸 빼고 싶다 그러면 웬만큼 삭제를 했어도 다시 또 복구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이죠. 청와대가 거짓말 해도 나중에 또 그런 게 복구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언론은 어딜까라는 거죠. 어떤 언론사일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선, 중앙, 동아 요 정도 아닐까? 신의 한 수가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휴대폰이 어쨌든 참 중요한 존재인데, 네. 그러면 왜 김 수사관은 휴대폰을 청와대에 이미 제출했을까?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네. 박형철, 이인걸에게 속았다. 속았다. 누구냐면 박형철은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네. 이인걸은 특감 반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다 직속 상사 데스크인데, 자, 김 수사관이 말은 그럽니다. 원래 휴대폰을 갖다가 안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인철 반장이 억울함만 풀리면 바로 복귀시켜주겠다. 그래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형철 비서관도 나를 보고, 김 수사관을 보고, 사람만 와라.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인데, 그래서 그 말을 고스란히 믿었는데 완전히 속았다. 너무 분하다.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참, 이 김수사관 말이죠. 예. 자신은 그 업자의 일을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 그럼 누군가는 또 그걸 또 알아보러 다녔다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핸드폰을 다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동선을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 김수사관이 만약에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니까 나를 누가 누명을 씌웠다. 그것도 조국 수석의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닌 것처럼 누명을 씌운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화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우리가 엊그저께도 계속해서 지금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까지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어디까지 알고 있냐 또는 누가 관련되느냐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중앙일보에는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지금 저 중앙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용히 있던 사람인데. 예, 절대 조국 수석의 직접 코멘트가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 보면 중앙일보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비위 혐의자 김수사관이죠. 비위 혐의자의 말을 그대로 싣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웃기고 있습니다. 있네. 청와대 말을 그대로 싣는 게 어디 있느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걸 강하게 항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신문 기자들이 있을 때 말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객관적인 건데 여기는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그대로 싣는 것이 어디 있느냐? 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 수석은 1계급 특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태우 서관이 주장한 그겁니다. 자, 엊그제 우리가 했던 그 비트코인 광풍 때, 네. 자, 이걸 제대로 하면 1급 특채시킨다고 조국 수석이 말했다. 고 이제 들었다는 건데, 김태우 사관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건너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게 조국 수석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태우 수사관 자기가 잘못해놓고 동료를 팔고 이인걸 반장을 겁박하고 이런 꼴은 더 이상 못 본다. 어쩔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쩔 거야 지금. 조사받아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첫 리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김태우 수사관의 말입니다. 첫 문장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이번 주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답 같아요. 이런 조국 수석의 말을 예상했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 뭐 잡아가든지 뭐 그렇죠. 그죠?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런 영장을 걸- 치든지 예, 이런 뭔가 걸좀 좀 못 본다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임정석 실장이 고발을 했는데 뭐 다른 때 같으면 한 이틀 뭐 이상 걸릴 거를 갖다가 바로 지금 배당을 했습니다. 이 수사 검찰 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의 신변의 위협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자신의 신변에 변화가 생길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면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김 수사관은 언론에 자료들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 오늘은 뭐 조선일보 뭐 아침에 이강래 이강래 커피숍. 죠 네. 커피숍. 그리고 뭐 또 어제는 또 뭐 누구 뭐 계속해서 지금 나옵니다. 근데 근데 이런 그게 거- 나왔는데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숫자는 불과 한 3, 4개예요. 네. 18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조사한 게. 아직도 한참 그거 남았어요. 말고 또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그걸 갖다가 보고 있는데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겁니다. 왜? 이강래도 정권 실세니까 다 친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강래도 그렇지만 뭐 우윤근도 그렇고 다 보면 정권 실세들은 보고를 하면 묵살하거나 아니면 왜 자꾸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그런 지금 분위기 아닙니까? 네. 청와대 분위기가. 그러니까 김 수사관은 양심적으로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그렇죠. 자,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김 수사관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거는 무죄예요. 예. 100% 무죄입니다. 내부 고발자 아닙니까? 근데 내부 고발자죠. 과거에 박근혜 청와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할 정도로 하고 내부 고발자는 뭐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고 뭐 우병우 민정수석은 제가 볼 때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혐의보다는 지금 조국석이 이게 다 사실이라면 언론사를 동향을 보고받고 야당 정치인을 감찰했다, 사찰했다. 이거는요 훨씬 제가 중하고요. 또 하나는 자 박근혜 정부의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문재인 청와대가 한술 더 뜨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자료 관련해서 싸웠던 사람들 민주당에서 영입해서 국회의원 시키고 그러니까. 그리고 호빠 출신 고용태인가요? 이건 뭐 국민적 영웅이다 뭐 하면서 추앙하고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보호하고 같이 술 먹고 그런 것들이 뭐 사진도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영태가 이제 본인이 저지른 개인적 비리 때문에 이제 구속되고 했지만 예. 어쨌든 분위기는 고영태는 영웅이죠.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고 예. 뭐 최순실은 거의 뭐
악녀가 됐죠. 악녀가 됐죠. 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김사관이 고영태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 왜 검찰은 그러니까 특검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최순실 특검했던 것처럼 특검을 동원해서 이걸 갖다가 지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야당 정치인이라는데 제가 이제 딱 시선이 가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정권 초기였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그 통화 기록 조회를 했다. 그리고 내 지인, 뭐 부인까지 다 통화 기록 조회한 거 아니냐. 이거 개인 사찰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 분노하면서 야당 대표니까 이걸 공론화 시키려고 했는데 언론들이 나중에 뭐라고 썼냐. 흐지부지 됐다. 용두삼이 됐다. 아무 일도 아니었었다. 네? 주변 지인의 잘못으로 당연히 경찰이 조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했던 걸 보면 자기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 조회도 있고 그렇죠. 등등인데 그게 이제 자 여러 군데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센 데입니다. 네. 그다음에 경남지방경찰청, 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의 공권력이 자기 홍 대표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2017년 10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얼마 안 됐어요. 네, 대표가 됐습니다. 야당 대표가 됐는데 그때 추미애 대표하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어쨌든 간에 자 여야가 바뀌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런 정도는 뭐 사찰, 뭐 야당 정치 난리가 났죠. 탄압한다, 뭐 언론 사찰.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야당 정치인이 누군지를 이제 그렇죠. 밝혀야 되고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저거 보면 추미애 대표는 어쨌든 뭐 무책임한 발언이다 하고 홍준표를 비난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설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게 뭐 비서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었는데 뭐 허점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만약에 지금 신 대표의 추측처럼 실제로 검찰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청와대에서 뭐 이런 보고가 올라와서 검찰이 한번 해봐라고 했다면 가정입니다. 네.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 심각하죠.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때도 이제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대표. 그러면 한 말이 과거 검찰들과 달리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게 홍준표의 주장입니다. 정확했어요.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자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그럼 정치권이 누군지 누가 주문했는지 그거를 갖다 밝히는 과정에서 보면 혹시라도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가 발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야당 정치인이 홍준표의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그렇죠. 만약 보고를 했다면 김태우 수사관의 과거 스타일로 봐서는 센 정치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누구 있습니까? 홍준표. 또 실제로 홍준표 당시 이제 대표의 그 수행비서의 통신 조회가 문제가 좀 됐고요. 그러면 그렇죠. 또 그때 이제 그 뭐 정치자금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자 그러면 정말 이거는 큰일이죠. 탄핵감입니다. 탄핵이죠. 탄핵이고요. 또 언론인 사찰 이것도 심각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언론인 사찰 이 정부가 말이죠. 자신의 DNA에는 사찰은 없다고 하는데 민간인 언론사를 사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민간인 사찰 중에도 제일 우리가 저질러 보는 게 언론인 사찰입니다. 사찰. 언론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 비판하는 언론을 갖다가 사찰해서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신혜식 너 어제 누구하고 술 먹고 뭐 돈 받았지 뭐 누구 여자하고 뭐 관계 있지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하세요? 안다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네. 말 잘 들어. 보도에 조심해. 그렇죠.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 하면 또 뭐 열받을까봐 신혜식 대표를 예를 들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사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일 죄질이 더러운 겁니다 이게. 아주 더러운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했다면? 파괴하는 행위죠.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니까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가 언론 표현 자유입니다. 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언론 표현의 자유인데 지금 저
김태우 수사관 말처럼 자기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언론사 동향, 야당 정치인 동향. 뭐 등등 이런 거를 갖다가 아, 했다면 이거는 진짜 나라가 뒤필 일입니다. 탄핵감이에요. 전부 촛불 들고 나가야 됩니다. 청와대 앞으로. 그러니까요. 예. 뭐 자신의 DNA에는 뭐 민간인 사찰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뭐 DNA 자체가 민간인 사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이야기하고 굉장히 이제 뭐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나오는데 네. DNA가 변형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 드라마에 많이 막장 그렇죠, 드라마에 그렇죠. 나오죠. 막장 드라마네.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DNA 검사니까 다른 사람이더라. 뭐 우리 아버는 저기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네. 이게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알고 보니까 있었어. 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유전자 변형인가? 이게 지금 뭐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건 DNA 뭐 무슨 불순물 또는 뭐 미꾸라지 뭐 좀 이게 정상적인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사실관계 이러하다고 하면 될 거를 계속 그 감정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그렇죠. 무슨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는 이게 소통 속에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 감히 아무리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갖다가 미꾸라지라니요. 그러니까요. 그럼 미꾸라지 데리고 1년 반 동안 그러면 왜 이랬습니까? 뭐 추어탕 먹고 싶은 저는 이런 말들을 보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렇죠. 이 사람들 이거야말로 뭐 홍준표 보고 무슨 막말의 대가라고 하는데 이거 청와대가 막말이에요. 지금 막말입니다. 이거는 네, 막말입니다. 그죠? 막말이고 이 문제는 어쨌든 일파만파로 만파. 정말 다른 것보다는 정말 그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한 것처럼 야당 정치인 및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호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우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정치인은 뭐 홍준표라더라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야당 정치인이 예컨대 뭐 또 뭐 누구누구라든지 하면 이건 DP죠. 그렇죠. 이 유승민이라든지 뭐 오세훈이 할 수 있죠. 오세훈도 할 수 오세훈도 할 수 있고. 있고 이거 차기 대권주자 그러니까 야당주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황교안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황교안 그러니까 황교안 근데 뭐 오세훈 등등 보수 진영에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만약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문 닫아야죠 청와대가. 이건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선진국 같으면은 바로 탄핵이고요. 끝나는 일이고 지금 뭐 언론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한동안 계속 뭐 추앙하고 옹호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돌아서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인을 사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언론들은 보살피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들은 아까 약점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아주 저질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언론사 동향을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언론사의 뭐 재정 상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보고했다. 더 악질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억할지 모르지만 닉슨 대통령이 그렇죠. 미국에서 어떻게 탄핵을 사건. 당했습니다. 네. 근데 탄핵당한 이유가 뭐냐면 도청 때문에 탄핵당한 게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탄핵당했다. 결국은 1차 이유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그동안에 거짓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보십시오. 뭐 말도 안 되게 뭐 그게 그게 공기업인 줄 알았더니 민간기업인 줄 몰랐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보고서에는 민간기업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거짓말했죠. 거짓말했죠. 또 뭐 한두 개 아닙니다. 지금 좀 예.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수사에서 밝혀지고 법정 간다 그러면요. 여러 명 지금 뭐 대기해야 됩니다. 저 김기춘 실장, 우병우 수석이 기다리고 있는 그쪽으로 네. 딱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보고 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만약에 보고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됐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치면 이것 역시 탄핵 사유가 됩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동향 알고 싶어하죠. 그렇죠. 언론사 동향 알고 싶어하죠. 왜냐면 이 초기에 이 정권이 여론에 대해서 얼마나 생쇼를 했습니까? 커피 들고 다니고 식판 들고 가서 밥 타고 그 정도로 언론사들을 언론 플레이를 잘한 정권인데 그렇다면 동향을 파악해서 대통령한테 그렇죠. 보고했을 가능성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야당 정치인도 참 중요한 게 옛날 DJ나 YS 또는 노태우 시절에는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안기부 국정원을 갖다가 처음에는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들은 없애고 싶은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못 없애느냐? 너무 재밌는 따끈따끈한 정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뭐 정치인이 어떤 여자하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썬데이 서울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딱 전화해서 신의원
이번에 그 똑바로 해. 잘해야 돼. 그 예산 그거 그렇죠. 협박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망신 주기 또는 뭐 기업 청소하고 돈 받았대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요거 봐라. 그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국정원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도 많이 변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 특히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보고했다. 탄핵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죠. 도덕적으로도 이거는 네.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추악한 정말 정권입니다. 이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사건이 너무 커져서요. 이 정도 되면 뭐 정권이 뭐 물러나야 된다, 하야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뭐 국민적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일단 3명을 먼저 고발하기로 했는데 그 3명은 조국 민정수석, 박형태 반부패 비서관, 네. 그다음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종석 실장까지 직무유기에 관련이 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청와대의 비서실장부터 정무수석, 반부패 비서관, 특별감찰반장까지 그 라인은 전부 다 이제 고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직무유기 고발인데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실장부터 우병우 민정수석 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정권은 제대로 수사할 건지 지켜보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제 신혜식 대표와 우리의 예상이 다 맞았어요. 얼마나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예. 잠시 우리 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네. 우리는 그냥 야당 정치인이라고 하길래 아마도 홍준표일 것이다. 맞았죠. 맞았습니다. 네. 언론사 동향 보고 조선일보라고 그랬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일보도 홍석현 시장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면 정말 우리의 예상대로 문재인 청와대는 야당 정치인, 언론사 중에서 조선일보. 요거는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은 맞춘 거라기보다는 상식이에요. 그렇죠. 예. 늘 하는 대로. 늘 하는 대로. 그래. 조선일보는 맨날 공격했으니까 이 자들이 그 전부터 야당 때부터 이거 당연히 할 것 같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조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 아주 밀도가 높고 예. 아주 그 순도가 높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알려드릴 내용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걸 감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왜 임종석 실장이 포함되었을까?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우윤건 러시아 대사에 대한 이제 이 첩보를 묵살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역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놀랄만한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우윤건 러시아 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의 오른팔이죠. 그렇죠. 그리고 언론들은 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우윤건 러시아 대사는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 지금도 러시아에 있지만 중요하죠. 언제든지 임종석 실장이 낙마하면 나가면. 그 자리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경쟁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종석 실장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물러날지도 모른다. 왜 오른팔이 뭐 음주운전에서 사고 치고 나가고 뭐 등등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어쨌든 바뀔 수가 있다고 하면 우윤건 아닙니까? 예. 또 하나 장하성 실장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실장으로 바뀌었지만 예. 그 전에 김수현 실장은 아마도 임종석 실장하고 호흡을 맞춘 사이고 그냥 성질했으니까 좋은데 그때 경제가 너무 엉망이니까 친노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변양균 전 실장입니다. 아, 능력 있죠. 예, 일은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변양균 실장 라인, 쉽게 하면 변양균과 거의 사람들, 경제관료들이 청와대에 정책을 접수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나중에는 비서실장 뭐 경쟁자 아닙니까? 그렇죠. 내 입장도 흔들 수 있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보면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것보다도 진대재,
변양균 이름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그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아주 이분도 뭐 일 잘한다고 뭐 조선일보 칼럼도 써갈 정도로 어쨌든 뭐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전문가입니다. 네. 이런 집단들이 가상화폐 투자 동향의 정보를 알렸다. 그리고 이걸 김태우 사관은 지시를 받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승진까지 거기에 들어가요. 1계급 승진. 그게 맞다면 예. 아마도 이 안에 있는 이름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이나 또는 그 옆에서 일하던 장하성 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우리의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 변양균 그룹, 변양균 그룹에 대한 견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사찰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민간인들입니다. 예. 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과거에 장관을 지냈고 과거에 실장을 지냈던 이런 사람들을 사찰하느냐. 뭐 자기들 말로는 뭐 제2의 바다 이야기가 무서워서 했다지만 핑계. 그거는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그렇죠. 하지 왜 합니까? 게다가 또 하나는 정책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 거기는 뭐 IT 전문가 없습니까? 있죠. 경제 전문가 없습니까? 왜 그러면 이런 김태우를 시켜서 그리고 물론 부인은 하지만 1급 특진까지 시켜준다면서 이 사람들을 조사했느냐? 정적 제거. 견제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우윤건이라는 정치인 언제든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날아올 수 있는 정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하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했던 이 뭐 사찰, 감찰 등등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토크를 하고 있는데 김태우 말고도 특별감찰반에는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10명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김태우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정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중국에도 뭐 있습니다. 노영민이라고 대사가 있고 또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는 비서실장 후보죠. 뭐 또 누가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런 사람들도 조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혹이 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혹. 예. 여기서 또 한번 포인트를 예. 짚어보면 예. 과거에 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네. 그런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십상시라고 그래갖고 그렇죠. 말이죠. 정유회 비서관들 나왔죠. 예. 해갖고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예. 정적 제거. 와 힘쓰는 것 같다 해갖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한 거고. MB 때는 그렇죠. 정두원. 그때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청와대 안에서의 파워 스트러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이게 뭐 임종석 실장의 지시라든가 또는 임종석 실장이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임종석 실장을 위해서 저 이거 했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100번 양보해서 김태우 사관이 알아서 이 우윤건 러시아 대사의 뭘 주면 실장님이 좋아하겠지. 그럴 수,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정두원 의원이 사찰 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남경필 의원도 사찰 당한다는 맞아요. 이야기고 실제 남경필 의원은 당했습니다. 부인이 뭐 부인이죠. 보석상을 하는데 뭐 그거 뭐 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았는데 정두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부인이 사찰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끼리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끼리 그렇죠. 권력 스트러글. 내부 그러니까 싸움. 뭐냐면 야당 정치에 대한 거는 서로 다 하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정적 경쟁자에 대한 건데 그때 정두원 남경필이 왜 문제됐냐면 기억나시면 박준영이라고 국무총리실에 있는 차관급이 견제를 한 겁니다. 왜? 이분도 박영준 그 씨도 과거에는 국회의원 될 수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에. 그런데 이제 정두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박영준은 청와대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청와대가 더 셉니다. 아니 일개 행정관이라도 청와대 일에 따라서는요. 그렇죠. 국회의원보다는 권력이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뭐 선거운동 하느라고 뭐 2월, 3월 뭐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그동안에 이명박 청와대가 세팅이 됐는데 보니까 다 끝났더라. 그리고 인사 막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했더라. 그게 뭐냐면 그 정도로 권력이라는 거는 청와대가 센 거지 국회의원 나가면 사실 좀 헛겁니다. 권력에서는. 그때 정두원 의원은 MB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 그리고 정무부 시장 하면서 말이에요. 서울시 하면서. 선거 공신 중에 저보다 공신이죠. 예. 이재호 정도의 사실은 선거에서는
특히 당내 경선할 때 얼마나 열심히 뛰었고 이분들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 과정에서는 오른팔인데 그 뒤에 뭐 이 뭐 나쁜 표현을 쓰면 모르지만 전리품을 또 나눠주는 농공행상 차원에서는 정두원은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아, 이번 청와대도 비슷한 게 말이죠.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청와대 못 가고 임종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임종석은 박원순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불시장을 지내서 예. 청와대로 간 거고 여기서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수행단장은 김경수 아닙니까? 김경수죠. 김경수 유력한 비서실장으로 이제 거론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김경수가 드루킹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드루킹 문제에서 사실 알고 보면 이번 대권에서 드루킹이 넘버원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조직의 한 사람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또 청와대 민정에서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반감을 가지면서 폭로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그러면서 김경수가 지금 저 곤란을 겪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은 민정에서 아 그래 고생한 사람이니까 뭐 지금 심지어 뭐 팬클럽 카페도 이 어디 무슨 코레일 자회사에 감사 보내는 판인데 이사 보내는 판인데 말이죠. 오사카 총영사 노력하고 그 사람도 변호사고 김앤장인가요? 어디 굉장히 좋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해줄 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박까지 했는데 안 됐다. 위에서 그렇죠. 딱 쳤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김경수는 저렇게 곤란을 겪고 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래요. 지금도 김경수는 상당히 중요한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팽당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은 보호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고 그 변호사는 김현장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이합 집산인데 김경수 지사는 본인의 능력에 막 비하면 사실은 과한 옷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가 핵심 측근이라고는 하지만 정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임종석 실장보다 좀 떨어집니다. 임종석 실장 그래도 그렇죠. 굉장히 일찍 국회의원을 했고 뭐 서울시 부시장도 지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내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뭐 비서실장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인사를 보고 다들 한 말은 너무 어리고 가볍고 너무 생각이 저쪽 북쪽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을 임명한 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북한에서 야 뭐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거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좋아했겠죠 모르는 북한에서는. 임종석을 해야 되는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데 제가 봐도 그 인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인사였다. 근데 정말 임종석 실장은 거기 들어간 뒤에 승승장구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선글라스 끼고 장관들 대동하고 같이 전방시찰을 할 만큼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는 곤란 겪고 있고 예. 또 한 명 있습니다. 안희정이 갔죠. 갔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그것도 그때 홍준표 대표가 이게 임종석 작품이다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보도에. 근데 왜 임종석은 고소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권력 주변에서 늘 있어 왔고 네. 시간이 흐른 뒤에 밝혀진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신 대표도 과거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도 사찰, 민간인 사찰은 대개 경우 보면 같은 편끼리 정적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뭐 DJ 와이스 때도 뭐 도청하고 갈 때 보면 저쪽 편 상대방 진영도 했지만 자기들끼리 아 이 의원이 비행기 여자하고 탔다고 뭐야? 전화 딱 해서 신 의원 요즘 연애하신다면서요 하면 그 다음부터는 쫄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그게 같은 편이지 야당을 또 그렇게 했다가는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찰 이런 거 이야기할 때마다 과거에는 지금 이야기 아닙니다. 과거에는 과거에 특히 여자 문제, 돈 문제 같은 것들을 갖다가 옛날에는 국정원 안기부에서 이제 도청도 하고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웃으면서 그랬단 말이죠. 오케이. 이게 바로 사찰입니다. 그게. 그렇죠. 사찰이고 사생활을 사찰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약점 잡았죠. 나쁘게 그렇죠. 써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전통이 이 사찰인데 지금 김태우 사관이 했던 걸 보면 그런 거죠. 그 전문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의 비리, 조선일보가 압할 약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 다른 신문사는 없지 않습니까? 한겨레가 이름 없지 않습니까? 없죠. 조선일보 나오면 조선일보를 보고를 해야지 위에서 잘했어 그러지 한겨레 무슨 뒷조사했다 쓸데없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어 그럴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우리 그렇죠.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이름들을 보면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변양균, 진대재, 변장호 이름만 들어봐도 잠재적인 경쟁자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실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세간에는 안희정 날라갔죠. 이재명 위태위태하고 박원순 위태위태하죠. 조만간 네. 김무경 김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감사에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 네. 아무런 근거 없지만 사람들은 국회에서까지 안, 이, 박, 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이게 다 잠재적인 대권 후보자들입니다. 반면에 그 윤여준 전 장관이 TV에 나서 공공연히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임종석과 김경수를 살려둔다더라.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윤여준 장관이 그것도 KBS일 겁니다. 막 굉장히 센 지상파에 나와서 한 걸 보면 지금은 이 정도 언론 자유는 있구나. 그럼 우리 유튜브도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분도 근거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소문을 들었는데 뭐 임종석, 김경수는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다음 차기 대권에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보다는 김경수, 임종석에 힘이 실린다. 그러면 김경수는 이제 뭐 그렇고 그렇죠. 임종석은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또 지금 뭐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합니까? 임종석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뒤를 이어서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것 같아. 와. 그러면 뭐 대권 가도 아닙니까, 솔직히. 대권 가도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플랜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게 조금 제가 봐도 좀 그때까지는 그 이야기가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다는 것을 감추고 싶은. 나 이거 경고에 빼. 나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했어. 서울시 부시장. 예. 대통령 비서실장 빼.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떨어지는 거는 뭐 날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계속 추락하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임종석의 대권 가도에 혹시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정적 제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면 우윤근, 뭐 변양균 그룹 이 정도 의혹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언론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도 터무니없는 그랬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정적들을 사찰했다가 뭐 감옥도 가시고 다 했습니다. 솔직히 네. 도청했다가 뭐 가시고 감옥으로 뭐 다 했습니다. DJ 때도 갔고 뭐 다 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4명을 지금 고발했습니다. 임종석, 조국, 그리고 이제 비서관, 감찰반장. 네. 그러면 제대로 수사한다면 저는 솔직히 특검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병우를 생각하면요. 예. 이걸 몰랐어도 처벌받고 그렇죠. 알았어도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자니까. 우리가 다음 코너에서 또 이제 김태호는 따로 다룰 텐데 예.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정황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이게 임종석. 우연히 겹치면 필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언론들이 왜 무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론 저희도 이거는- 방송하면서 좀 무서워요. 예, 무섭죠. 근데 어쨌든 이런 추론들은 과거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권력 다툼을 본 결과 이 사찰들이 보면 어쨌든 야당, 그러니까 상대편 진영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1차적인 경쟁자에 대한 정복행위가 많더라. 그렇다면 이런 거 등등 보면 이건 뭐 임종석 대권 플랜을 위한 공작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고 다만 그 단계에 보면 조국 수석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감찰반장이 있기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까지 확실하게 이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이거는 법적으로 아마 증명이 될 테지만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이 저렇게 오랫동안 사실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뭐 등등등등 어쨌든 간에 등등으로 해서 저렇게 그 나이 드신 분이 연로하신 분이 오래 계시고 있고 우병우 미꾸라지라고 법꾸라지라고 했던 우병우조차도 계속 풀려났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그렇죠. 구속됐습니다. 자, 근데 그 일이 언제입니까? 한참 지난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뭐 무혐의 판결낼지는 모르겠으나
정권 바뀌면 네. 이거 임종석 실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늘 권력을 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언론은 가장 강력한 권력자를 비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의 한수는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언론 보면 좀 약해. 약하고. 약해요. 약하고. 아우, 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임종석 조국은 건들지도 못하고요. 격까지만. 심지어는 중요한 단서도 캡션에다 살짝 놓을 정도로 쫄아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 김태우 사관이 칼잡이입니다. 칼잡이. 칼을 휘두르는 검찰에 칼 쥐고 있고 그 뒤에는 지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칼잡이가 시키도 않지 이렇게 막 오랫동안 하고 있고 1년 반 동안 칼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중단시키지도 않고 계속 두어봤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많이 막 엇갈리는데 1개업 특진시킬 테니까 이 변양균 그룹, 이 비트코인 문제를 해라고 했다는데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정책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제외받아야를 겁냈다는 것들은 국민들이 참 설득당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윤근 러시아 대사 문제도 이게 어쨌든 뭐 우윤근을 그렇다고 잡아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오면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딱 읽어보고 그러면 우윤근은 그냥 그 모스크바에 있으라 그래. 그래서 몇 개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청와대 오지 마라 그래. 왜냐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 그런 기분 걸 자꾸 나빠. 보면 그죠?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기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취재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는데 누가 옆에서 친한 사람이 그 사람 하지 마세요. 출연시키면 말이죠. 이상해요. 한두 번 들을 때는 이 새끼 왜 이러는데 자꾸 들으면은 에이, 친하긴 한데 출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우윤건 대사의 정보가 올라갔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엄청난 거물입니다. 우윤건이라는 정치인은.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일이라면 올라왔을 거. 또한 뭐 검찰에서 무혐의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검찰이 수사도 안 했다는 거 수사도 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는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마음대로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뭔가가 이런 과정에서 우윤건 대사가 설사 억울하다 하더라도 기스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이강래 전 뭐 등등해서 지금 뭐 여러 명이 지금 나오는데 보면 어쨌든 한번 개파를 한번 우리가 한번 분석할 필요 있는 게 어쨌든 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김태우 사건 관련한 이 모든 사건 사고 이런 뭐 난리 부르스가 결국은 한 곳 임종석 실장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뭐 더 이상 그리고 뭐 임종석 실장이 반론이 있으면 나와서 뭐 이야기 하시든지 그럼요. 예, 뭐 보내주시고 그럼 저희들이 전달하는데 어쨌든 과거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럽니다. 정적 제거용 사찰이 많았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가능성까지 부인하지 않겠으나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어쩐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필연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오늘 자꾸 겹치니까. 이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만났을 때 요즘 시중에서 말이지 그 안희정 날라간 게 임종석 실장의 작품이라는 소문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소문이었고 뭐 확실한 건 하나도 없지만 말이죠. 의혹이죠. 많은 국민들은 지금 그런데 자꾸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그때는 한 가지도 이렇게 우연이었는데 이게 겹치다 보니까 결국은 필연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